네,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설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죠.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허주연 변호사, 홍종선 데일리안 문화부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방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 부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그러면 과연 설 차례 비용 어느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? 평균 비용이 한 31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상 더 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보통의 가정에서 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전통시장 가실 분들은 한 27만 원, 또 대형마트 가실 분들은 대략 35만 원 정도는 지갑에 채워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이나 배추는 그래도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. 아, 그래요? 또 대추나 곶감 같은 임산물 가격도 좀 안정적인 상황인데요. 한파 영향으로 나물류 가격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. 예.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 가격도 올랐고요. 국제 유가 상승으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밀가루 같은 이 네. 가공식품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.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간편식이죠. 밀키트로 이 차례상 마련하려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, 지금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나섰는데 어떤 좀 대책들이 있죠?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일단 이루어질 아,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명절 전까지 16대 성수품 20만 8천 톤을 시장에 풀 계획이라고 하고요. 또 할인 지원도 최대 300억 원가량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농축산물 할인 한도가 인당 10,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네. 농축수산물 구매하실 분들은 전통시장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할인 한도도 훨씬 더 높고요. 또 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30%까지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정부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성수품 위주로 물가조사도 매일 진행한다고 하고요. 예. 외식업계 등과 간담회 통해서 물가 인상 최소화해달라고 협조도 부탁한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또 이번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 첫 맞는 명절이잖아요. 이 대면 허용, 이 대면으로 만난 이거 가능해지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가능할 것으로 그렇습니까? 보입니다. 예. 네, 어제 연휴 기간 방역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. 아, 예. 실내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되는 것 유지되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이나 일반 시설들, 그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대면 면회도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. 신체 접촉도 가능해서요. 예. 이번 명절에는 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손도 이렇게 한번 잡아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예. 다만 이 면회객들 당연히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. 네, 네, 네. 또 입소자들이 외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. 예방 접종을 했거나 이 확진된 지 90일 이내여서 항체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의료 대응 체계는 명절에도 쉼없이 운영이 될 것인데요. 네네. 연휴 기간 동안 이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가 되니까 네네.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기존 보건소 등도 그대로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. 또 홍콩, 마카오, 중국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이 강화된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가 될 전망이고요. 그렇군요. 환기나 손 씻기 또 명절 기간 동안 모임이 많으니까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는 개인 방역도 철저히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소식인데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. 시신 방치의 이유 연금 때문이었는데 허주연 변호사께서 이거 구체적인 좀 상황 설명해 그러네요. 주시죠. 네,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밤이었는데요. 넷째 딸이 신고를 했습니다.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이 집에 찾아왔는데 같이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사망한 지 오래돼서 백골 상태가 된 어머니 시신과 셋째 딸이 있었는데 아이고. 셋째 딸이 쓴 메모가 2020년 8월 정도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 네. 그때 이미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종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런데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연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돌아가신 이 어머니 앞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매달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셋째 딸이 직업이 없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동안 이 연금으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사망 원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죠. 지금 보이는데요. 네네. 근데 지금 셋째 딸 얘기하기로는 어머니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정확한 사망 원인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
상황인데 네네. 부검을 해봤더니 일단 외상 흔적은 없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원인을 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.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예. 경찰은 지금 일단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했고요. 부정수급 혐의도 조사할 예정입니다. 아니,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주변에서 뭐 지인이라든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? 지금 전혀 몰랐던 것 그래요? 같아요. 자녀도 6남매나 있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심점이 없어지면서 예. 서로 왕래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. 네네. 이웃들도 서로 왕래가 없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. 중요한 것은 관할 복지센터도 몰랐다는 건데요. 그러네요. 일단 어머니가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지정이 된 적은 있었는데 제외가 되는 바람에 아니었고 예. 빌라도 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서 재산도 있으니까 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. 예. 한 가지 통장이요. 이 작년에 이 딸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대요. 그런데 통장은 이 사망 신고 적격자,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의무자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딸이 의무자니까 그냥 신고해라라고 얘기하고 신고한 줄 알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좀 사연이 안타깝기는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스터 트롯 2 이야기입니다. 분당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 뭐 시청자들 많이 보셨습니다만 유선원 부가 차지했습니까? 네, 지금 사실 뭐 이 미스터 트롯 2가 4주 연속 전 채널 시청력 1위를 달리고 네. 있어요. 지난 목요일도 20.9%였고 뭐 1월 1주차 기록 보면은 TV하고 인터넷 TV죠. TV, OTT 다 합해서도 화제성 1위. 뭐 비드라마 부분 화제성 1위. 뭐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당 최고 시청률은 유소년부 정말 전 국민을 다 엄마로 만들면서 네 정말 저 김양의 노래죠. 흥부자택해가지고 정말 흥을 돋웠는데 예. 네. 저렇게 잘하고도 그리고 심지어 분당 최고 시청률 22%를 기록하고도 정작 본인들은 오라트를 받지 못했어요. 네, 그래서 노래 잘하는 박성원 군, 송도영 군 두 명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 회차에서도 팀 미션은 계속됐는데요. 네. 특히 우승부가 좀 예선의 굴욕을 단번에 씻어냈습니다. 최고의 무대다 이런 찬사까지 이어졌는데 직접 보고 오시죠. 아가씨! 잠깐만!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내 삶아 내 소리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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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살아있다 오빠 살아있다 춤도 그렇고 정통 트롯이 아닌 좀 라틴 그런 음악처럼 보였어요. 맞습니다.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가 또 저런 색깔로 해석이 됐는데 네. 사실 우승부가 아니, 타 프로그램에서 우승 준우승 한 사람들이면서 뭐 좀 부진한 거 아니야 했었잖아요. 맞아요. 예, 예. 사실 이 나상도 박세욱 씨만 이제 먼저 진출하고 나머지는 추가 합격이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번에 조금 정말 우리 우승부 맞다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듯이 네네. 저렇게 라틴 댄스로 춤도 잘 추죠. 음정도 전혀 흔들림 없죠. 네. 정말 완벽 그 자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. 전원 오라트 받고 전원 지금 다음 라운드로 가게 됐는데 예. 사실 조금 걱정된 멤버가 한 명 있었습니다. 진혜성 씨가 굉장히 유명한 몸치라고 해요. 근데 정말 훈련 많이 한 것 같고 예. 또 열심히 하면서도 본인이 약간 좀 쑥스러운 듯 귀여운 듯 윙크를 날렸는데 예. 또 그 마음에 또 이 전 국민의 마음이 녹지 않았나 그 윙크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저게 라틴 트롯이군요. 네, 라틴 트롯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게임을 해서 뭐 정통 트롯, 라틴 트롯, 재즈 트롯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우승부는 그 중에서 라틴 트롯을 담당하게 됐던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아이돌 부는요 정통 트로트 장르를 선택을 해서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. 완성도가 아주 굉장했다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. 원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원래 사랑했던 그 남자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구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 그러니까
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 장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 하트를 받았는데 무대 구성을 좀 잘했더라고요. 네, 네. 5명. 사실 저 아이돌답게 어떻게 보면은 김재 씨의 이 몰래한 사랑을 정말 아이돌 칼군무처럼 아이돌 무대처럼 꾸몄잖아요. 네. 그런데 뭐 우승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음정 하나 흔들림 없이 또 보면은 사실 좀 의상이 굉장히 좀 섹시합니다. 그래서 이 뭐 안무 연습뿐이 아니라 살도 좀 뺐어야 됐다고 해요. 몇몇 또 이 멤버들은 가수들은 마치 옛날에 영화 300에서 그 입었던 것 같은 그런 네, 야성미도 드러내고 네. 했는데요. 그렇게 해서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마스터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용기 씨가 아니 이대로 트롯 아이돌 데뷔시키면 안 되냐. 나와도 저 괜찮을 멤버로? 것 같다. 네,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. 예. 또 김희재 씨 이미 이제 이 무대를 겪었던 미스터 트롯 1의 이 탑7의 한 명인 김희재 씨는 정말 이 섹시한 사나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. 뭐 이렇게 다들 찬사를 보냈고 예.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노래도 잘해야 되고 다이어트까지 했으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직장 퇴사도 불사한 김용필 아나운서 그리고 호떡 아빠죠. 이하준도 좀 눈에 띄었어요. 어떻게 보셨어요? 맞습니다. 김용필 씨 사실 이제 예심에서 마스터 예심에서 미했잖아요. 예. 네. 근데 사실 타 방송국이 이제 경제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다 보니까 네. 지금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요. 오. 그래서 이제 곤란한 와중에 내부에 그래도 12월 말까지는 일하게 해주십시오. 뭐 그때 그랬다고 하고 예. 그리고 지금 이거 나 잘 되면은 바로 나 퇴사하겠다 했는데 네네네. 진성 씨가 얘기합니다. 남자로 태어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가수해도 되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김연자 씨도 아주 호평을 했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가수로 이직을 해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김용필 씨 이름도 사실 조용필 씨하고 같아서 또 국민들이 더 기억을 잘 하시는데 예. 또 호떡집 아빠 이하준 씨 있죠. 사실 호떡집 사장인가 할 정도로 너무 또 꽃미남이신데 이분이 노래도 잘했죠. 네네. 그렇게 해서 또 이 직장부에서 마스터강 요리사 마스터강과 함께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다음 회차에 1대1 데스매치가 있죠. 맞아요.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? 사실 지금 시청률이 20% 좀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. 1대1 데스매치 시작되면은 시청률 많이 오르거든요. 그리고 지금 대국민 투표하고 있지만 데스매치가 되면 둘 중에 내가 응원을 할지가 시청자 마음에 확 굳어집니다. 그렇죠. 네, 예.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팀원들 멤버에게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숨길 곳도 없어요. 그렇겠죠. 그래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무대인 만큼 시청자들도 그 긴장감 또 열정 다 고스란히 전해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